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이상하게 조심스러운 소리였어요. 택배 기사도 아니고 이웃 사람도 아닌 뭐랄까 누군가 망설이면서 두드리는 그런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70이 넘어서 퇴직한 뒤론 하루하루가 다 비슷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산책 나갔다 와서 점심 먹고 오후엔 TV 보다가 졸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또 들렸어요. 이번엔 좀 더 세게. 누구십니까? 제가 묻자 밖에서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세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그 말을 들은 게 얼마 만인가 싶었어요. 제겐 아들이 하나 있었지만 그 아이와는 15년째 말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당연히 손주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 없었고요.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서 있는 건 1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까만 눈동자, 짧게 자른 머리, 낡은 백팩을 맨 채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누구냐?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준우예요. 아빠가 할아버지 찾아가라고 해서 왔어요. 아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아빠가 내 아들 민석이를 말하는 건가? 15년 만에 나타난 손주가 품고 온 비밀은 내 인생 전부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들과 헤어진 지 15년. 어느 날 현관 앞에 낯선 손주가 나타났습니다. 그 아이가 전해준 말 한마디에 저는 그동안 외면했던 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제 이름은 김영철입니다. 올해 76, 경상도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25에 서울로 올라왔죠. 평생을 공장에서 일했어요. 작은 기계 부품 만드는 곳이었는데 거기서 40년 넘게 일하다가 65에 정년퇴직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암이었어요. 그 뒤로는 혼자 살았죠.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뿐이었는데 그 아이와도 연이 끊겼으니 뭐 이제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게 제 인생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아들 민석이. 그의 이름만 떠올려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민석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어릴 땐 그랬습니다. 공부도 곧잘했고 말썽도 안 부리고 제 말도 잘 들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아이와 저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대학 들어갈 무렵이었나 아니 그보다 더 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어느 순간부터 민석이는 저를 피했습니다. 말도 줄었고 눈도 안 마주치려 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독립할래요. 25되던 해 민석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독립? 무슨 소리야? 집에서 출퇴근하면 되잖아. 아니요. 저 혼자 살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해라. 저는 화가 났습니다. 뭐가 불만인지 뭐가 싫은 건지 모르겠는데 아들이 떠나려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차갑게 내뱉었죠. 나가려면 나가. 대신 다신 돌아오지 마.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민석이는 정말로 짐을 싸서 나갔고 그 뒤론 연락이 끊겼어요. 처음엔 곧 돌아오겠지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민석이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죽기 전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이거였습니다. 여보, 민석이한테 연락 좀 해봐요. 제발. 그 자식이 돌아오고 싶으면 알아서 오겠지. 결국 아내는 아들 얼굴 한번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게 제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입니다. 저는 고집이 센 사람입니다. 한번 삐지면 절대 먼저 풀지 않아요. 아내가 살아있을 땐 그래도 중간에서 다독여줬는데 아내 없이는 더 외고집이 되어버렸죠. 이웃 사람들은 저를 무뚝뚝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옆집 김씨 할머니는 가끔 반찬을 갖다 주곤 했어요. 영철 씨 혼자 사니까 제대로 못 먹을 텐데 이거 좀 드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감사 인사는 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잘 안 했습니다. 친구라고 할 만한 사람은 옛날 공장 동료 박 씨 정도였어요.
한 달에 한 번쯤 만나서 막걸리 한잔 하는 사이였죠. 영철아, 아들하고는 아직도 연락 안 하냐? 어, 에이, 그래도 이제 풀어야지. 나이 들수록 자식밖에 없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그 자식이 나간 거지. 아이고, 이 고집불통 양반아. 박 씨는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도 압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 먼저 연락해야 한다는 걸. 그런데 자존심이 허락을 안 했어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준우라는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민석이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눈매, 코, 입매, 특히 눈동자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내 손주가 맞나? 민석이가 언제 결혼했지? 준우는 몇 살이지? 아무것도 아는 게 없었습니다. 들어와라. 저는 아이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준우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들어왔어요. 백팩을 내려놓으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배고프냐? 조금요. 앉아 있어. 뭐 해줄게.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남은 밥이랑 김치,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계란 후라이를 해서 밥이랑 같이 내줬습니다. 먹어라. 감사합니다. 준우는 숟가락을 들더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저렇게 급하게 먹나 싶었어요. 천천히 먹어. 체한다. 네. 저는 맞은편에 앉아서 아이를 관찰했습니다. 말이 없는 아이였어요. 표정도 별로 없고 눈빛도 조금 불안해 보였습니다. 준우야. 네? 아빠가 어디 계시냐? 그 질문에 준우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아빠요? 그래. 내 아빠 민석이 말이다. 아빠는 준우는 잠깐 말을 멈췄다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금 일 때문에 바빠서요. 그래서 저 여기 잠깐 있으라고 하셨어요. 잠깐이라니? 한 달쯤요. 한 달. 아들이 아이를 한 달 동안 맡긴다. 그것도 1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버지한테? 말이 안 됐습니다. 네, 엄마는? 엄마는 안 계세요. 안 계시다니? 돌아가셨어요. 제가 어렸을 때?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며느리 얼굴도 한 번 못 봤는데 벌써 세상을 떠났다니. 미안하다. 괜찮아요. 준우는 태연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가 쓰던 작은 방을 준우에게 내줬습니다. 여기서 자거라. 감사합니다. 준우는 방에 들어가서 백팩을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문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왜? 문 열어놔도 돼요? 문을? 네. 저 문 닫으면 무서워서요. 무섭다. 10살짜리 아이가 혼자 자는 게 무서울 수도 있겠죠. 그래, 열어놔라. 고마워요. 준우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손주가 왔다. 민석이의 아들이 왔다. 그런데 왜 지금일까? 왜 15년 만에 갑자기 아이를 보낸 걸까? 뭔가 이상했습니다. 민석이가 일 때문에 바빠서라는 말도 그렇고 준우의 불안한 눈빛도 그렇고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준우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가 눈을 떴을 때 이미 거실에 앉아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일어났구나. 네. 할아버지. 밥 먹자. 아침은 간단하게 토스트와 우유로 때웠습니다. 준우는 말없이 먹었고 저도 말이 없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교는 안 가도 되냐? 아빠가 잠깐 쉬라고 했어요. 쉬라고? 네. 그냥 좀 쉬라고요. 준우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아이가 말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우는 집에만 있었어요. 밖에 나가지도 않고 친구랑 놀지도 않고 그냥 책 읽거나 가만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준우야, 밖에 나가서 놀아라.
날씨도 좋은데? 괜찮아요. 아니, 애가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냐? 저는 괜찮아요. 준우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이상했어요. 억지로 짓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제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준우가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왜? 아빠 얘기 들어보고 싶으세요? 순간 심장이 쿵 했습니다. 아빠가 뭐래? 아빠는요, 할아버지가 무섭다고 했어요. 무섭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무섭다고? 네.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엄청 무서웠대요. 그래서 집을 나갔다고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섭다. 내가 아들에게 무서운 아버지였다니. 할아버지는 왜 그렇게 무서웠어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나도 모르겠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준우 방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 사이로 준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 좋은 분이야. 누구랑 통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응, 무섭지 않아. 진짜야. 무섭지 않다. 그 말을 듣는데 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럼 반대로 말하면 처음엔 무서웠다는 얘기잖아요. 아빠, 빨리 나아. 알았지? 꼭 나아야 돼. 아빠. 준우는 아빠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아빠.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화장실로 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아빠가 빨리 나아야 한다. 민석이가 아픈 건가? 아니면 다친 건가? 준우야. 네? 내 아빠 어디 아프냐? 준우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요? 어젯밤에 내가 통화하는 거 들었다. 빨리 나으라고 했잖아. 준우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이냐? 아빠는 괜찮아요. 거짓말하지 마.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습니다. 준우는 고개를 숙였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병원? 네. 그런데 곧 나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마세요. 무슨 병인데? 그냥 좀 아프셔서요. 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불안해졌습니다. 뭔가 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민석이가 병원에 입원했다. 그것도 아이를 남한테 맡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지? 저는 옛날 수첩을 뒤져서 민석이 전화번호를 찾았습니다. 15년 전 번호였지만 혹시나 해서 걸어봤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통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번호를 바꾼 걸까요? 아니면 제 번호를 차단한 걸까요? 준우와 함께 산 지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없었고 저도 뭐라 말을 걸어야 할지 몰랐어요. 그날 오후 준우가 백팩을 뒤지다가 뭔가를 떨어뜨렸습니다. 탁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진 건 하얀 봉투였어요. 아, 미안해요. 준우가 급하게 주우려 했지만 제가 먼저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서 서류 몇 장이 삐져나왔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진료 기록, 환자명 김민석, 진단명 급성 골수성 백혈병.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백혈병. 민석이가 백혈병이라고? 할아버지. 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 걱정하실까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보니 진단일이 6개월 전이었어요. 6개월 동안 민석이는 혼자 병마와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우를 불러 앉혔습니다. 준우야. 네. 아빠가 지금 어디 계시냐? 서울대 병원이요. 상태가 어떠냐? 준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많이 안 좋아요. 치료를 받고 계신데 잘 안 듣고 있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를 나한테 보낸 거냐? 네. 왜 진작 말 안 했냐? 아빠가 할아버지는 자기 없어도 잘 사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걱정 끼치지 말라고.
그런데 저는 그게 싫었어요. 아빠가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거 알거든요. 만나고 싶어 한다고? 네. 밤마다 혼자 우셨어요. 할아버지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석이가 날 생각하며 울었다니. 제가 얼마나 나쁜 아버지였던 건지 깨달았습니다. 문득 옛날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민석이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였어요. 아버지, 저 미술 쪽으로 진학하고 싶어요. 미술? 그런 걸로 밥 먹고 살 수 있겠냐? 하지만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좋아한다고 다 되는 줄 아냐? 현실을 봐라. 공대 가서 기술 배워야 나중에 잘 살지. 내 말 안 들을 거야? 아니요. 민석이는 결국 공대에 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로. 그런데 그때부터 민석이 눈빛이 변했어요. 저를 볼 때마다 뭔가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준우야. 네? 아빠가 나를 무서워했던 이유가 뭔지 아냐? 준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닌데 자꾸 자기를 짓누르는 것 같았대요. 짓누르다니? 할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았대요. 아빠 자신은 없고 할아버지가 원하는 아들만 있는 것 같았대요.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저는 민석이를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으로만 사랑했어요. 민석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강요했던 겁니다. 할아버지. 왜? 아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마지막? 네. 병원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준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준우야, 할아버지한테 가서 이 말 전해줘. 아빠는 할아버지를 미워한 적 없다고. 다만 할아버지가 무너지는 게 무서워서 도망친 거라고. 무너진다고? 네. 아빠가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할아버지가 자꾸 슬퍼 보였대요. 그게 싫었대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민석이는 저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사랑했기 때문에 떠난 거였어요. 제 슬픔을 견디지 못해서, 제 고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민석이가 집을 떠난 이유는 미움이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였어요. 그래서 스스로 떠났고 15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대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환자 김민석 보호자이신가요? 네, 아버지입니다.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앞에서 멈춰 섰어요. 유리창 너머로 민석이가 보였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있는 모습. 15년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민석아.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환자분이 깨어 계십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민석아. 저는 아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왜 오셨어요? 왜 오긴? 아들이 아픈데 아버지가 와야지. 미안하다, 민석아. 내가 잘못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해줬어야 했는데 내 욕심만 채우려고 했어. 아니에요. 민석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잘못했어요. 아버지를 미워한 적은 없는데 그냥 무서웠어요. 알아. 준우한테 다 들었다. 내가 무너지는 게 무섭다고 했지? 민석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아버지가 항상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공장 일도 힘드시고 엄마도 아프시고 그런데 저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제가 없으면 아버지가 편하실 것 같아서.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자식. 내가 떠나니까 더 힘들었어. 죄송해요. 사과는 내가 해야지. 미안하다, 민석아. 정말 미안하다. 민석이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림 대회에서 상 탔을 때요. 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림 따윈 취미로 하는 거다. 공부나 열심히 해라. 그 말이 너무 아팠어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그렸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민석이가 상장을 들고 와서 보여줬을 때 저는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그런데 그림 그린다고 밥 먹고 사냐? 공부나 열심히 해. 그게 민석이한테 얼마나 큰 상처였을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저 준우를 부탁드려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나와서 준우 키워야지. 안여전 이제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 준우가 제일 걱정이에요. 저 없으면 준우는 혼자잖아요. 아버지, 제발 준우 좀 잘 봐주세요. 제가 못 해준 거 아버지가 해주세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준우를 저한테 보낸 건 단순히 맡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민석이는 마지막으로 저와 화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준우를 통해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아버지로서 실패했던 저에게 할아버지로서 다시 해볼 기회를. 준우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었습니다. 준우는 민석이가 남긴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 그 자체였습니다. 민석이는 떠나기 전 저에게 다시 한번 사랑할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민석이는 며칠 뒤 의식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준우와 함께. 의식 없는 민석이 곁에 앉아서 저는 말을 걸었어요. 민석아,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내가 좋아하던 가을 하늘이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준우가 밥을 잘 먹어. 내가 닮아서 그런가 착하기도 하고. 미안하다, 민석아.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좀 더 일찍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빨리 오세요. 저는 준우를 깨워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민석이의 심장 박동이 약해지고 있었어요. 민석아.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해. 준우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사랑한다, 민석아. 너를 정말 사랑한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민석이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치 괜찮아요,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처럼. 삐. 심전도 소리가 일자로 변했습니다. 민석이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렀습니다. 민석이의 친구 몇 명, 직장 동료 몇 명이 왔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민석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준우가 다가왔어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저도요. 준우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저 어떻게 해요? 나랑 살아야지. 정말요? 그래. 내 아빠가 나한테 부탁했어. 너를 잘 봐달라고. 준우야, 나는 내 아빠한테 좋은 아버지가 못됐어. 하지만 너한테만큼은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랑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함께 살자. 민석이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준우와 함께 집을 정리했어요. 민석이 방을 준우 방으로 꾸몄습니다. 책상도 놓고 책장도 놓고 침대도 새로 샀어요. 할아버지 고마워요. 뭐가?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아니야. 해줘야지. 저는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우야, 너 꿈이 뭐냐? 저요? 그래. 저는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요. 그림? 네. 아빠도 그림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할아버지가 반대하셨대요.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준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럼 그림 학원 다녀라. 정말요? 그래.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지. 할아버지.
준우는 울먹였습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저는 준우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 아래를 걸으면서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가 보고 싶어요. 나도 보고 싶어. 아빠가 하늘에서 우릴 보고 있을까요? 그럼, 분명 보고 있을 거야. 그럼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저 지금 행복하다고. 준우는 하늘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하늘을 올려다 봤어요. 민서가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준우를 보내줘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민석이가 대답하는 것처럼 지금 저는 준우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준우 아침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TV 보고 평범한 일상입니다. 하지만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는 압니다. 준우는 그림을 그립니다. 요즘엔 할아버지 얼굴을 그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 다 그렸어요. 준우가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캠퍼스에는 웃고 있는 제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잘 그렸네. 할아버지 웃는 얼굴이 좋아서 그렸어요. 예전엔 할아버지가 안 웃으셨는데 요즘은 잘 웃으시잖아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웃을 수 있게 됐어요. 준우 덕분에, 민석이 덕분에. 오늘도 저는 준우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학교에서 그림 대회 있어요. 그래? 열심히 해라. 네. 1등 할게요. 꼭 1등 안 해도 돼. 내가 즐겁게 그리면 그걸로 됐어. 준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내가 못 들었던 말을 내가 준우한테 해줄게.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을, 내가 필요했던 사랑을.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인정하고 치유하려는 마음이라는 걸.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저는 15년이 지나서야 아들과 화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에겐 자식의 인생이 있습니다. 부모의 꿈을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하세요. 저는 민석이한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평생 후회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더 힘듭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가족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록 민석이는 떠났지만 저는 준우와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용기를 가지세요. 시인 윤동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저는 이제 부끄럽지 않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준우와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사는 이 순간들이 제게는 두 번째 기회입니다. 여러분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가족에게 먼저 손 내미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